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통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통일되면 뭐 잘 되는 건 누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일을 하고서 우리가 제 길로 가야지 잘 되는 거지 통일되면 무조건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잘못하면은 아주 전부 폭망하고 마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통일이 되면서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걸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정말 크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통일이 되면은 독일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북이 다 이걸 해나갈 수가 없고 통일되면은 북측에 있는 동포들은 그냥 북측에서 일하는 걸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독일은 통일되자마자 동서쪽을 확 섞어놨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 동안을 전부가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구도를 잡아보니까는 10년이면 됩니다. 10년이면은 그냥 보통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단히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목을 제가 붙일 수가 없어서 국리하다 안 돼서 대박이다 하는 말을 붙였던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책을 내려고 그러니까 안 해준대요. 매일경제에서 이제 출판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 수준이 있는 출판사에서 대박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보통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우리 수천 년 동안 이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잘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는 거라.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그러면 할 줄이 대박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그건 또 해주질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하다 안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큰 소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원래 책 제목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초본 때부터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판사에서는 아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훗날 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 슬로건을 썼죠. 그거는 이 책을 보시고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을 보셨는지 몰랐는데 이 정책에 나오는 걸 쭉 보니까는 그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 책의 흐름 속에서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책을 출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문을 연다 이렇게 하는 섹션을 제가 넣고 그러면서 이제 어째서 이제 그런가를 제가 거기다 설명을 했었는데 교수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그냥 무조건 통일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네.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보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통일이 된다고 해서 동서독처럼 확 합쳐버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자기 고장에서 일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만일 통일이 된 다음에 어디 좋은 데를 찾아서 모르는 데를 간다 그러면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고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네. 근데 그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거 이제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우선은 자기 고장에서 일하는 걸로 한다. 그게 중심이고 독일처럼 무조건 확 섞어버리는 게 아니다 하는 거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북측이 지금 저런 상태로 해가지고서는 남북이 같이 합쳐놓더라도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쪽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남쪽의 27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상황 가지고서는 같이 합쳐놓는다고 이게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거지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쪽의 생산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마치 물고기를 잡아다가 여기 밭에는 이런 식이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에는 아시는 것처럼 노동하고 실물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쪽에는 노동력은 있는데 실물 자본이 없는 거예요. 자본 돈이 없죠. 그렇죠. 그 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그 자본재가 없기 때문에 뭘 생산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부분을 우리 남측에서 전부 생산해서 제공을 한다. 그래서 북쪽에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사소한 일 같지만은 제가 어디에 생각이 미쳤느냐 하면은 일본이 우리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나라가 한국에 6.25 동란 나면서 그 물자를 대느라고 아주 엄청나게 그냥 단기간에 발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그 전쟁 폐허 속에서 그 핵폭탄 맞고 그런 속에서 헤어나려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일어나는 거가 일본한테는 허재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 가서 제가 생각에 딱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 생산을 위한 그 실물 자본이 필요한데 그걸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남한은 엄청나게 돌아가는 경제가 되는 거다. 이게 그냥 외국에서 뭘 북쪽에 자본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수입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남한에 생산을 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산을 하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거진한 연간 11%의 경제 성장이 오더라고요 남쪽에. 그리고 북쪽은 그동안에 이제 그 10년 동안 지나면서 남쪽 소득 수준의 이제 절반을 따라오게 되는데 절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그 통일되는 그 시점에 남한의 소득 수준보다 더 높은 걸로 올라갑니다. 그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그냥 뭐 좋은 허울이 좋아서 그렇지 무슨 정말 평등이다 뭐 그런데 사실 식량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남한이 지금 잘 산다면 남한보다도 더 잘 사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이렇게 혼합을 시켜놓게 되면 그럼 이제 평준화돼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거가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책을 내면서 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이 10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에서 바로 두 번째가 가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다른 금융회사 이사가 와서 거기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뭐 이런 그 구상이 나온 것처럼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10년 동안 이걸 제기로 가게 되면 세계적으로 미국의 바로 두 번째로 가는 이런 나라가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걸 추산을 해서 이제 G2국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말하는 G2국가, G2가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또 이 큰 나라의 인구보다는 인구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딱 대등하다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1인당 소득 수준 자체가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고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 통일 10년 후에는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동안에는 해양 쪽에서 얻어맞기도 하고 또 대륙 쪽에서 얻어맞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주위에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이 홍익 구도로 가는 옆에도 모두 잘 되게 돼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가 사실은 이 구도는 2007년에 제가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이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2012년에 제가 책으로 출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가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간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밝혀내는 이런 거가 됐는데 근데 근래는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 하버드 대학의 또 교수님도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보통 나라가 아니고 한 세계에서 두 번째 나가는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마 제 그 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하면서 바로 저 영문으로도 이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걸 보고 전부 같이 코드를 맞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그거는 그냥 통일되면 그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제일 첫 번째가 북쪽의 주민들은 그 자기 고장에서 일을 하는 걸로 이 틀을 잡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남측에서는 뭘 희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북측의 그 생산재를 전부 제공하는 이 과정에서 남측의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같이 해나간다. 이 두 가지만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은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맞춰가는 걸로 네. 이렇게 할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자유통일을 이룰 때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이 한 번에 확 서로 동독과 합치는 것처럼 해서는 위험하다. 그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 이념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큰형이 거지 동생 도와주다가 같이 거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뭐 다른 여권 가지고 왔다 갔듯이 하듯이 유럽이 이렇게 하듯이 뭐 내려오 통제하고 거기서 활성화시켜서 공장도 줘주고 네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싼 노동 인력을 우리가 제공도 받고 뭐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좋으세요? 어릴 때 숙교 초등학교 또 수석으로 초등학교 졸업하셨다고 그러고 별거 다 보셨네요. 탁구도 또 준우승을 하셨다고 그러고 예, 감사합니다. 50년대 이야기인데 그게 김영욱 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서칭도 빠르셔가지고요. 말씀하실 때 빠르게 또 서칭을. 그때는 초등학생들도 이제 시험 봐서 등수를 내겠죠. 그러면 그건 뭐 쭉 시험 보면서 저 전교에서 이제 졸업할 때 1등 하셨기 때문에 1등 했다고 도지사상을 주서 그래요. 도지사상 주시죠. 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박사님 그러면